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은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짹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SNS를 하니까 이번에 뭐 성적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하루에 정말 한 적게는 몇십 건에서 6편, 9편 끝나면은 하루에 저도 정말 몇백 건이 이제 전국에서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다 저장을 해놓죠. 제 피드에 올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편입니다.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죠?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저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하겠다는 분들이시죠? 가게 왕이었던 세진이었네. 긴 시간을 앉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팁이 긴 시간 속에서 인강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인강을 듣고 바로 복습하고 하는 쪽으로 짜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조금 1시간 분량이면 빠른 배속으로 듣고 중간에 모르는 부분은 항상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제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 뭐 여쭤봐달라고 아빠 그러면 가서 선생님한테 인도 역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왜 저희가 왜 해야 되지? 자기 이해가 되면 외우겠다. 그 약간 거래형. 내가 이해가 가야 하겠다. 네. 근데 저는 세계사도 가르치잖아요. 네. 세계사를 모르고서 뭐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세계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왜 오늘날 인도의 모습이 나왔는지, 인도랑 파키스탄은 왜 싸우는지, 카슈미르 분쟁이라고 해서 거기에 막 싸우고 그걸로 인한 국제정세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계 역사를 사실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만큼이나 사실 저는 세계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사랑 세계사는 꼭 같이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이거 나온다 그랬다. 폴런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찾아뵀는데 저도 어릴 때 가정 형편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 복지장학금 같은 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얼굴도 본 적 없는 교수님 추천서도 받아오고 온갖 자료를 이제 다 떼다가 내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 서울론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뭐 절차나 이런 거가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 주민번호만 넣으면 바로 된다고. 그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내가 선택을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과정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료 인강 선생님이 유료 인강 선생님보다 더 잘 맞아 해서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선택지 자체가 아예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는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선생님을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자체로도 뭔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수업할 때도 그런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계획형으로 수업을 짜는 스타일이라서 1시간 내에 20분에 한 번 정도 일상 얘기하고 그 60분에 한 번 정도는 동기부여 얘기를 꼭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은 힘주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대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남의 상황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가 가진 이 상황과 조건은 왜 이렇게 열악하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조건과 상황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라고 꼽히는 왕이 조선시대 제4대 왕이었고 조선시대 최악의 망난이었다라고 꼽히는 왕이 10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두 사람의 상황과 조건은 정반대였어요. 조선시대 제4대 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될 운명의 왕세자로 책봉됐던 첫 번째 형이 너무나 망나니 짓을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왕세자에 책봉됩니다. 왕세자에 책봉된 지 52일 만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제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성군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대신들도 엄청나게 괴롭히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 은퇴 안 시켜주고 자기 옆에 붙잡아 놓고 본인도 몸이 고돼서 아플 때까지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성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왕세자 준비 교육 기간을 거쳤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이었죠. 연산군은 이 중종 관장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화종으로 끝나지도 않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연산군은 왕의 본처의 장남이었고 적장자였고 왕세자 준비 교육 기간을 12년이나 걸친 사람이에요.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해냈던 것이 세종대왕이었던 거죠. 저도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다짐을 했던 게 바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힘줘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정말 작게나마 저도 옆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 수험생, 청소년 여러분들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